오늘 노스트라다무의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측해왔던 노스트라다무의 주제, 그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이분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선 불출마. 이거는 마치 전교 꼴찌인데 서울대, 서울대 포기한다, 뭐 이런 선언하고 비슷한 거죠. 하면서 선언문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양극단 협치. 응?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양극단,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협치,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본인의 불출마 선언 끝에 넣었어.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이 두 단어가 우리가 노스트라다무네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봤던 단어 등장한 거예요, 실제.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기획을요, 잘 들여다보면, 자, 역사를 봅시다. 87년도에 6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죠. 그래서 직선제 하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나온 게 노태우 6.29 선언이라는 걸 띡 하죠. 그런 다음에 양김의 분열, 책동 플러스에서 노태우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권 연장했어요. 성공. 그리고 그 다음 선거 90년에 이때는 김영삼, 김대중 차례라고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합쳐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또 김영삼이 뚱 탄생하죠. 이 야권 분열의 역할은 국민의당이 하는 거고 3당 합당의 역할은 제3지대가 하는 거예요. 동시에 벌어진 거죠, 이번엔. 그게 결국 내각 혹은 이념 집정부제로 가려고 하는 그 설계가 이제 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각제 총리 안 한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지. 김무성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내각제 총리도 안 할 거예요? 하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도 안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국민의당의 탄생, 이거는 문재인한테 이길 수 없는 안철수의 자기 욕망이 있겠죠. 거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리고 또 야권 분열을 필요로 하는 여권 공작에 만난 국공합작이다. 탄생은. 이런 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또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민의당을 응원해요. 기억나시죠? 지난 총선 때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종편에서도 끊임없이 국민의당을 칭찬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3지대는 박정희, 전두환, TK가 그동안 야도라고 불렸거든요. 야당. PK, 부산, 경남. 이 PK 김영삼을 포섭해서 집권연장에 성공한 거라고. 3당 합당이라는 게. 한 줄로 줄이면. 이거를 2016년에 다시 시도하고 하려는 기획이라는 거죠. 3지대라는 건 결국 기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보다 야당의 후보군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강력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이번에는 PK가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꽂아. 안철수를 호남 지역에 꽂은 거죠. 꽂아 나중에 합쳐서 3당 합tam처럼 제3지대라고 하는, 이번엔 개헌이라고는 화장까지 더해서 먹겠다는 그런 기획이 출발하는 거다. 노스트라다무네가 계속 논하고자 했던 건 이런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저는 3지대는 3당 합당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똑같다. 이걸 누가 그러면 기획했을까? 총선 이전부터 저는 기획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이 결국 모두 다 그 기획을 알고 튀어나간 건 아니지만 그 기획에 요구가 맞닿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호남으로 튀어나가야 했던 의원들과 그 다음에 호남으로 튀어나가는 그 의원들을 충분히 백업할 의사가 있었던 여권의 기획과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안철수 진영이. 그리고 거기에 지역감정을 이용했고. 그래서 그 기획을 받은 이상 난 지지할 수가 없다. 라고 지난 총선 때 얘기한 건데. anyway, 기획자가 누구냐? 궁금했어요, 계속. 근데 이걸 다 겪은 사람이 있어요.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TK가 PK를 포섭할 때, 3당 합당을 할 때, 그 우리가 남이거 하는 유명한 워딩, 정치 공작의 워딩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 초원 복국집이에요. 이 초원 복국집에 그때 누가 모였냐면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그 다음에 부산교육감, 부산지방검찰청장, 관계기관 대책회의. 네, 부산상몽회의 소장, 총망라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걸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 부산이 아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어요. 당시에. 이 기획의 입안자 내지는 진행자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위 3당 합당의 그림을 실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지만 이 사람 무죄 받았어요. 3당 합당이 성공한 것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그리고 노태우 6.29 선언과 야권의 분열로 충분히 정권 연장이 된다는 걸 경험한 김기춘 비서실장 정도가 충분히 이 기획의 입안자로 추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이 보수의 기획이 성공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PK 부산 지역에서 원래 야도였는데 김영삼이 가니까 다 따라갔어요. 유권자들이. 다시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된 거는 지난 총선이 처음이에요. 26년 만에. 만약에 이 3지대 기획에 또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더 심각한 것이 PK, TK, 충청 일부, 그리고 원래 강원은 보수 지역이었고 전통적으로 호남 일부가 잘려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진보 진영이 다시 집권하는데 그 2배가 걸릴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덕에 거기서,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 덕에 그 당이 민자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고 새누리당으로 바뀐 내내 그 연령층이 계속 새누리당을 찍어왔거든요. 지금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지도 조사 보면 PK는 거의 수도권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죠. 그렇죠. 이제 겨우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 부분에서.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법 제도가 정치 체제가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독재적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제왕적인 어쩌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은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하는 보수가 만들어낸 과거에 성공했던 기획의 총 결합판이라고, 이게 종합판. 저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시도는 하겠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건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제3지대니 뭐니 하는 것을 속아가면 안 된다. 3지대는 3당 합당이에요. 현재 당연히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를 셀 때 야 3당과 무소속과 해서 171이라는 숫자는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 얘기한 대로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탄핵 반대하는 표가 꽤 있어요. 이탈자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탈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복잡한데, 만약에 탄핵 시도가 실패하면 누가 가장 큰 역풍을 맞을까?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새누리당을 당연히 지탄하겠지만 종편과 주요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을 아마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 정국을 리더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봅시다.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여하간, 지금 막 움직임을 시작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키워드를 던진, 발동을 건, 탈당을 막 시작한,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렇게 제2의 3당 합당을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 절대. 그때는 속았다 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2번 속으면 속은 놈이 병신인 거야. 우리가 병신인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얘기하자마자 비아그라한테 덮여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비아그라가. 자기들은 큰 결심을 하고 막 8명 탈당, 앞에 막 2명 탈당하고 막 난리를 버거지를 찾는데 아침에 비아그라가 터진 바람에. 그리고 그때 유명한 이 사진이 등장하는 겁니다. 3당 합당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때 반대해서 요 자산으로 나중에 대통령 된 거예요. 물론 오래 걸렸지만
이때는 이걸 간파한 양반, 이 양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지켜보고 온다 이거지. 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양극단,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협치,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본인의 불출마 선언 끝에 넣었어.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이 두 단어가 우리가 노스트라다무네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봤던 단어 등장한 거예요, 실제.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기획을요, 잘 들여다보면, 자, 역사를 봅시다. 87년도에 6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죠. 그래서 직선제 하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나온 게 끊임없이 국민의당을 칭찬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3지대는 박정희, 전두환, TK가 그동안 야도라고 불렸거든요. 야당. PK, 부산, 경남. 이 PK 김영삼을 포섭해서 집권 연장에 성공한 거라고. 3당 합당이라는 게. 한 줄로 줄이면. 이거를 2010년에 다시 시도하고 하려는 기획이라는 거죠. 3지대라는 건 결국 기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보다 야당의 후보군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강력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이번에는 PK가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꽂아. 안철수를 호남 지역에 꽂은 거죠. 꽂아 나중에 합쳐서 노태우 6.29 선언 이런 걸 띡하죠. 그런 다음에 양김의 분열 책동 플러스에서 노태우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권 연장했어요. 성공. 그리고 그 다음 선거 90년에 이때는 김영삼, 김대중 차례라고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합쳐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또 김영삼이 뚱 탄생하죠. 이 야권 분열의 역할은 국민의당이 하는 거고 3당 합당의 역할은 제3지대가 하는 거예요. 동시에 벌어진 거죠, 이번엔. 그게 결국 내각제 혹은 이념 집정부제로 가려고 하는 그 설계가 이제 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각제 총리 안 한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지. 김무성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내각제 총리도 안 할 거예요? 하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도 안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국민의당의 탄생 이거는 문재인한테 이길 수 없는 안철수의 자기 욕망이 있겠죠.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리고 또 야권 분열을 필요로 하는 여권 공작에 만난 국공합작이다. 탄생은. 이런 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또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민의당을 응원해요. 기억나시죠? 지난 총선 때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종편에서도 노스트라다무네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측해왔던 노스트라다무네의 주제 그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이분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선 불출마. 이거는 마치 전교 꼴찌인데 서울대 서울대 포기한다 뭐 이런 선언하고 비슷한 거죠. 하면서 선언문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양극단 협치. 응? 계속 주장해